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보더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국경을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더라는 단어의 숨겨진 뉘앙스까지 제대로 파헤쳐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보더를 정복할지 한번 볼까요? 먼저 보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의미부터 딱 잡고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국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들, 그리고 국경 근처의 삶은 어떤지, 또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단어가 얼마나 멋지게 비유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보더의 핵심 의미,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뭔지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더의 핵심, 그 심장부에는 바로 공식적인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지도 위에 딱 그어져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선인 거예요. 이 느낌, 이 공식적이라는 느낌을 딱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나올 표현들이 정말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아,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보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은 완전 다른 단어들이 있거든요. 바로 바운더리랑 프론티어예요. 보더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식적인 선이라고 했죠? 그럼 바운더리는 뭘까요? 이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 야, 선 넘지 마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쓰는 선이 바로 바운더리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이나 관계의 경계처럼 추상적인 선에 많이 쓰이죠. 프론티어는 또 달라요. 이건 뭔가 미지의 세계, 개척해야 할 곳 같은 느낌?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개척지나 우주 탐사의 최전선 같은 그런 역동적인 느낌이 강한 단어입니다. 뉘앙스가 확 다르죠? 근데 국경이 항상 사람이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그은 선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때로는 거대한 강이나 높은 산맥이 자연스럽게 국경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form the border입니다. 말 그대로 국경을 형성하다, 국경을 이룬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 river forms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한국어로는 그 강은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이룬다는 뜻이죠. 보세요. 강이라는 자연지물이 국경을 형성하는 상황에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이죠. 좋습니다. 이제 보더가 뭔지 감을 잡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국경이라는 선 위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이죠. cross the border. 말 그대로 국경을 건너가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이민을 갈 때도 다 국경을 넘는 거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면 이 표현이 더 와닿을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Many refugees try to cross the border to find safety. 많은 난민들이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으려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방금 배운 cross the border는 국경을 넘다라는 행동, 즉 동사구잖아요. 근데 border crossing은 한 단어짜리 명사인데 이건 국경을 넘는 장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 보여주고 심사받는 그 출입국 관리소, 바로 거기를 border crossing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니까 꼭 구분하셔야 해요. 이 문장을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The border crossing was crowded with travelers. 국경 통과 지점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그쵸? 장소니까 사람들로 붐빌 수가 있는 거죠. 행동이 붐빌 수는 없잖아요.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오케이, 지금까지는 국경이라는 선과 그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국경 바로 근처의 삶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국경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해지는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더 타운이나 보더 빌리지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국경에 있는 마을, 국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 나라의 문화랑 경제가 막 섞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국적이면서도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죠. 그런 지역을 묘사할 때 정말 유용한 표현입니다.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The border town is famous for its unique culture. 그 국경 도시는 독특한 문화로 유명하다. 어때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문화가 섞이는 독특한 느낌, 그 뉘앙스가 문장에 그대로 살아있죠? 자, 그럼 언더보더는 어떨까요? 그냥 국경 근처랑은 좀 달라요. on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이건 훨씬 더 딱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경계선 바로 위 혹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아주 정확한 위치를 콕 집어 말하는 거죠. 이 예시를 보면 감이 확 오실 겁니다. The village is located on the border between France and Germany. 그 마을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 국경에 위치해 있다. 프랑스 땅도 아니고 독일 땅도 아니고 그 경계선상에 마을이 있다는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주죠. 자, 지금까지는 국경의 지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을 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경이라는 게 마냥 평화롭기만 한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갈등에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Border Security 그리고 Border Patrol. 둘 다 국경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Border Security는 불법 이민이나 밀수 같은 걸 막기 위한 경비 시스템이나 조치 전반을 말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Border Patrol은 실제로 국경을 순찰하고 단속하는 조직이나 대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씁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country increased border security to prevent illegal crossings. 그 나라는 불법 국경 통과를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그러니까 국경 경비 활동 전체를 강화했다는 의미로 border security가 쓰인 거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Border Dispute, 국경 분쟁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그냥 나라끼리 여기가 우리 땅인 것 같은데 하고 말다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토 소유권을 놓고 벌이는 아주 공식적이고 심각한 갈등을 말합니다. 때로는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무서운 단어죠.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The two countries have a long-standing border dispute. 두 나라는 오래된 국경 분쟁을 겪고 있다. 여기서 long-standing이라는 말이랑 아주 찰떡처럼 잘 붙어 다니는데요. 그만큼 이런 분쟁이 한번 시작되면 해결이 안 되고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리적인 국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모덜가 지도 위에 있는 선만을 의미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단어가 얼마나 세련되고 멋지게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는지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border on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국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감정이나 상태가 다른 극단적인 상태와 거의 맞닿아 있을 때,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천재성과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 어떤 것이 다른 무언가에 거의 가깝다, 거의 뭐뭐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할 때 쓰는 아주 고급진 표현입니다. 이 예문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His suggestion borders on the ridiculous. 직역하면 그의 제안은 터무니없음에 거의 가깝다. 즉, 그의 제안은 거의 말도 안 될 지경이다 라는 뜻이죠. 제안이 ridiculous, 즉 터무니없음이라는 상태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는 그 뉘앙스,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지도 위의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움직임, 삶,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볼더라는 단어 하나가 가진 정말 넓고 깊은 세계를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볼더를 훨씬 더 풍부하고 자신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